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도 기나긴 겨울도 끝자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서서히 새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올 겁니다. 금년에 모든 회원님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자연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호 법칙은 다른 말로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연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 또는 가속도의 법칙 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등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 중에 하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크로즈드 시스템, 즉 폐쇄된 계 내에서 에너지의 형태는 바뀔지 모르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안 그리고 콜마 BNH의 강당,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등등으로 바뀌지만은 그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알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비비면 열이 납니다. 왜 열이 날까요? 비비니까 열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손을 움직인다는, 비빈다는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손을 비비는 이 행위,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생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축적된 영양 성분, 이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 에너지는 우리 몸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거쳐서 열 에너지로 나온 겁니다. 그랬지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형태는 다르지만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쏟아 넣고 있어요. 쏟아 넣고 있어. 그러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예를 들면 돈이 좀 뭐 날마다 더 벌린다거나 또는 뭐 직급을 아주 순조롭게 뭐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라인이 뭐 이렇게 날마다 커진다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에 부딪히게 돼.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한 에너지가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렸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투입한 에너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날마다 나타나야지. 자연법칙에는 또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다시 말하면 어떤 순간에 어떤 포인트를 넘으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갑자기 바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임계점 또는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통에 물을 채울 때 호스로 물통에 물을 넣는다고 합시다. 그럼 바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이 물통에 물이 다 차고 난 다음에는 물을 넣는 대로 물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즉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의 몰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까지는 끓지가 않아요. 100도라는 게 바로 임계점이고 티핑 포인트예요. 100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그 전에 나타나는 물리 현상과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물은 0도에서 오는데요. 0도가 되기 전에 물이 1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지만은 0도가 되면은 0도 이하에서는 고체가 돼버려요. 전혀 다른 물리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 그것은 아직 임계점 또는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단 그 지점에 올라가면은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폭발적인 물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에너지 보존호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A와 B가 물체 A와 B가 있는 경우 A가 B에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 한다면 그 작용을 받고 B가 A에 가하는 힘을 반작용이라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는 것도 곡물을 거두는 것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밭이 아무리 그대로 놓여 있어도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밭은 절대로 그 반작용으로 곡물, 수확을 주지 않습니다. 그 농부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시 말하면 작용이 많을수록 반작용량도 커져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내 시간과 땀을 투입해서 작용이 많으면 반작용 역시 커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작용이 없는데 반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작용은 곧 내 수당이고 그리고 승진입니다. 직급 상승이. 그것이 반작용으로 오는 거라고요. 그것도 역시 에너지 보존호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될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 에너지 투입량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많은 수당을 벌려고 한다거나 또는 빨리 승급을 하려고 하면 티핑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통상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다시 말하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이 파트너 또는 신규 고객을 10명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10명을 만나는 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희생을 해야 돼. 뭔가 희생. 이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에 가는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TV 보는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개인 모임에 가는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등산을 포기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코스트,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고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투입 없이 10명의 고객을 만난다는 이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누가 대신 만나주냐? 그 대신 만나주면 뭐합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인간은 자기중심적 편파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아이 저 친구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 별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수당도 올라가고 직급도 척척 올라가고 말이야 저거 누가 뒤에서 봐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 그렇지
그 사람은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은 회사에 취직하고 한 사람은 짜장면집을 했어. 근데 짜장면집 하는 놈이 회사 다니는 놈한테 너는 1년에 2억씩 번다? 했단 말이야. 근데 회사 다니는 놈은 연봉이 7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이 짜장면집 저 자식 말이야,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말이야, 그럼 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어떻게 1년에 2억을 버나? 그건 그 사람이 볼 때 그렇지, 이 사람은 1년에 2억을 버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수당이 빨리 올라간다, 직급이 빨리 올라간다, 그걸 자기중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만큼 에너지를 투입했을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나무떡이 커 보인다고? 저런 거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척척 직급도 잘 올라가고 수당도 척척 올라가고 리더스 클럽도 들어가고 로얄도 들어가고, 그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정도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무슨 운이 좋다거나 또 회사에서 봐줬다거나 그 위에 스폰서가 대단히 무슨 후원을 해줬다거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 애터미 회원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고 춘삼월이 다가왔습니다. 생동하는 대지와 함께 회원 여러분들의 이 사업도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